우리 이번 시간에 어딥니까? 200페이지 6장으로 왔습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두 문제가 나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론 문제만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최근에 계산 문제가 2년 연속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페이지 거기 중개보수 청구권 여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저 밑에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과 행사라고 써 있는 거는 시험에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은 판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개행위는 영리 목적이죠.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는 거니까 상행위라고 하거든요. 개공은 상법상 상인 지위에 놓인다. 그래서 상인의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어서 끝에 1번 두 번째 줄 끝에 중개 계약할 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잘 안 나와요. 중개 보수 청구권, 이 권리라는 게 언제 생기느냐. 이 중개 계약에 체결됐을 때 이미 권리는 생긴다 이거죠. 중개 계약이라는 게 우리 집 팔아줘, 알았어 이거잖아요. 이 말은 우리 집 팔아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의미잖아. 팔아주면 얼마 주겠다. 이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부로 해서 너랑 나랑 처음 만나서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그 중개 보수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생긴다는 거예요. 권리가 생기는 거고, 나중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이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제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이 청구권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느냐. 중개 계약 체결 시다. 그다음 3번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중요해요. 지급 시기는 2015년에 신설되었다가 3번이나 출제됐어요.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어디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 대통령이 다 돈땜시 감옥 갔잖아요. 복비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지문. 그다음 대통령령 가보면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이 없을 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약정 없을 때 잔금대로 한다는 거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예상되는 지문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2번이 그대로 나오면 맞는 거고, 예상되는 지문 두 가지. 첫 번째,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X. 약정이 없을 땐 거래계약 체결된 날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또 약정에 따라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할 수도 있다. 5. 동그라미 2번, 3번에 적혀 있죠. 밑에 주의도 다 있고 제가 방금 해드린 거예요. 자, 청구권의 소멸은 개공의 고의나 과실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개공의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써줘요. 꼭 써줍니다. 별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공의 중개로 매매 계약이 되었는데 매수인이 다음날 미성년자임이 밝혀져서 계약 취소되었다. 우리 개공은 권리관계, 이자가 행위 무능력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확인을 소홀히 해서 계약이 취소 받을 수 없어요. 얼굴은 3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단 말이지. 자, 동그라미 2번. 이번엔 개공의 고의나 과실은 없는데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었다면 받을 수 있다. 청구권은 인정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죠. 개공의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줍니다. 꼭 줍니다. 이어서 당사자 중 일방의 이행지체, 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합의 해제 이런 경우는 개공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밑에 판례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다음 페이지 중개보수 계산을 하려면 먼저 공식은요. 공식은 간단하죠.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뭘 보자고? 이 요율을 보자 이거죠. 요율. 요율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중개보수 요율은 이것이 주택일 때와
주택 외일 때로 이렇게 나누죠. 주택의 부속 토지는 뭘로 봐요? 주택으로 봐요. 포함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외로 본다 그러면 틀린 걸로 고르시면 되는데 아직 문제는 안 나왔어요. 주택 외에는 또 두 개로 나눠요. 오피스텔, 이 면적을 꼭 외우셔야죠. 85제곱미터 이하,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춘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또 있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렇게 틀을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는 주택, 오른쪽 페이지는 주택 외. 다시 왼쪽 페이지부터 가면 주택은 이 표현을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은 국토교통부령에는 몇 %까지 정해져 있어 범위를 줄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서울, 경기, 강원 각 시도 조례로 지역 사정에 따라 받아라 이 말이죠. 근데 밑에 주택 외로 가니까 오른쪽 페이지죠. 이제 주택 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시험 낼 때 이렇게 내는 거죠.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X라고 아주 잘 나옵니다. 매우 잘 나옵니다.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되고 다시 주택 국토부령에 가봤더니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시되 각각의 동그라미 C고요. 균분 X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에다가도 동그라미 치시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을 땐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일 땐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뭘로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죠.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1000분의 9, 1000분의 8. 쌍방으로부터 합산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이내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그 시도 조례가 그 왼쪽에 맨 아래 표로 정해져 있죠. 시도 조례는 문제 풀 때 조건으로 준다고 그랬죠. 이제 보고 풀면 됩니다. 보는 방법 다시 보겠습니다. 매매교환 4칸, 임대차 4칸. 자, 5천 미만은 5천만 원은 안 들어가는 거죠. 딱 5천일 땐 두 번째 칸이에요. 5천 이상 2억 미만. 딱 2억일 땐 세 번째 칸이에요. 2억 이상 6억 미만. 6억짜리는 네 번째 칸이에요. 6억 이상 9억 미만. 0.6, 5, 4. 근데 5로 또 올라가요. 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 푸시면 됩니다. 5천 미만 하나 해볼까요? 5천 미만? 5천 미만 하나 해보면 자, 매매가가 4,500만 원짜리 주택이다. 자, 요율 얼마? 0.6, 5, 6, 30, 3 올리고 4, 6은 24. 그럼 얼마예요? 27만 원이 되죠. 7만 원이 되지만 한도가 얼마? 25. 그럼 정답은 얼마? 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왜 한도가 있느냐? 그 밑에 딱 5천 이상, 딱 5천일 때는 0.5죠. 0.5니까 25거든요. 그러니 5천 미만일 때는 25보다 더 받지는 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두 번째 칸은 계속 보실게요. 1억이면 0.5, 50. 1억 6천. 1억 6천에도 0.5를 하면 딱 80이 나오죠. 80. 그 다음에 1억 8천이면은 90인데 한도가 얼마? 80. 그래서 1억 6천, 1억 7천, 1억 8천, 1억 9천 전부 다 80이고 왜? 2억이 80이니까. 역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그 두 번째 칸이에요. 한도 80짜리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칸은 나온 대로 그냥 다 받는 거예요. 2억은 80, 3억은 120, 4억은 160, 5억은 200, 6억은 밑에 6억 이상으로 가야 되거든. 6억은 300이에요. 300. 그러니까 5억은 200인데 갑자기 6억이 300이 돼요. 좀 이상해요. 약간. 잘못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이 표가. 7억은 350, 8억은 400 이렇게 되겠죠. 임대차 5천 미만일 때 0.5잖아요. 한도가 20이죠. 그럼 딱 4천일 때가 2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4천 넘는 거 5천 미만은 전부 다 20 받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 칸이 제일 중요해요. 5천이면 20, 6천이면 24, 7천이면 28, 8천은 32인데 30, 9천도 30, 1억이 30이니까 두 번째 칸 한도 30만 원짜리 조심하고요. 세 번째 칸 2억은 60, 3억은 맨 밑에 칸이에요. 3억은 또 120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2억은 60인데 3억은 120 좀 이상하죠. 4억은 160, 5억은 200. 전세 5억은 보비 200 나오네요. 오,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집값 비싼 동네에서 중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표 아래에 보면은 매매가 9억 이상, 그다음에 임대차 6억 이상은 최고 0.9, 0.8까지 받을 수 있어라고 조례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조례. 조례니까 시험에 보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주택입니다. 자, 주택 왜? 주택에는 시도조례 X,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 가봤더니 면적 외우셔야 한다고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85제곱미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엌 있어, 화장실 있어, 목욕시설 있어, 이런 건 다 갖춰졌지, 당연히. 이때는 매매나 교환일 땐 1000분의 5 이내, 임대차 등일 땐 1000분의 4 이내로 한다. 라고 이 오피스텔이 2015년에 신설되었어요. 오피스텔은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일 경우는 2014년까지는 무조건 0.9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0.9를 받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줬을 땐 1000분의 5, 1000분의 4까지로 하자 이거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지만 이 요건을 갖춰주면 무조건 5, 4예요. 이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든 상업용으로 쓰든 업무용으로 쓰든 그걸 따지진 않아요. 목적을 따지진 않고 이 요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무조건 5, 4예요. 무조건 5, 4. 그래서 오피스텔은 5, 4. 다시 뭐라고요? 오피스텔은 5, 4 이렇게 외워요. 오피스텔은 5, 4. 이 85제곱미터를 뭐 해버리면 초과해버리면 무조건 0.9로 갑니다. 상가 토지도 0.9, 입광공도 다 0.9인데 주의할 점은 또 하나는 매매를 했던 교환을 했던 임대차를 했던 따지잖아. 전부 다 0.9. 이 안에서 이제 협의로 요율을 정한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연습 좀 해보면요. 자, 주택, 매매. 자, 주택의 매매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조례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주택의 매매 1000분의 9 이내에서 뭘로? 시도조례로. 주택의 교환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조례. 그 다음에 상가나 토지의 매매 1000분의 9 이내에서 뭐? 협의. 여기 시도조례가 협의. 그 다음 임대차 합시다. 주택의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뭐? 시도조례. 상가 토지 임대차 1000분의 9 이내에서 뭐? 협의. 이걸 연습을 잘해야 돼. 이건 방금 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자, 203쪽에 중간 밑에 2번까지 봤습니다. 반가로 2번까지. 자, 반가로 3번 볼게요. 반가로 3번은 시험에 안 나온 건데 주택 외일 때는 오피스텔은 5, 4지만 나머지는 9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율이 좀 세지 않냐, 너무 세니까 주택 외일 때는 각각의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개공이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의 표에 명시하고 이걸 초과해받지는 말아라. 2006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2006년에 새로 만들어진 법조문인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서로 개공들끼리 경쟁을 하는 의미거든요. 주택 외일 때는 요율표에다가 내가 받고 싶은 요율을 0.9, 0.8, 0.7 이런 식으로 적어라 이거야. 적고 이걸 초과해받지는 말아라. 주택 외일 때는 그렇습니다. 경쟁하라 이거예요. 경쟁. 근데 아무도 경쟁 안 하죠. 애초 목적은
뭐 중개사무소 앞에다가 입간판 세우고 오늘의 상가 토지 요율 0.7 이런 식으로 막 경쟁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아무도 경쟁 안 해.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표는 방금 했던 걸 이제 정리한 거예요. 오른쪽가 시도조례인지 협인지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돼. 자, 정리 잘 해보셔야 되고, 자, 이제 밑에 이제 이거 구해가지고 뭐 구해서 이제 거래 금액을 구해서 이제 요율을 곱해서 이제 중개 보수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는 거죠. 자, 매매는 아까 다 연습했어요. 매매는요. 주택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해진 대로 이제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한 사람한테 맞는 금액이라고. 그럼 한쪽이 얼마냐? 그럼 한쪽. 양쪽이 얼마냐? 그럼 합산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 주택 외에 오피스텔의 경우는 85 이하일 땐 0.5 매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주지 않습니다. 조례만 줍니다. 이건 외워서. 상가 토지 0.9 외워서 이렇게 푸는 거죠. 다음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이제 오른쪽에도 예제도 있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그 지문도 출제가 돼요. 교환계약일 때는 부동산 두 개잖아요. 둘 중에 거래 금액이 어떤 걸로? 큰 것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중개 보수를 받는다. 큰 걸로. 둘 중에 큰 걸로 하라 이거지. 하나는 뭐 오른쪽에 문제 보이죠? 하나는 2억 1000짜리. 2억 1000짜리. 또 하나는 1억 9천짜리. 근데 이제 문제가 둘 다 주택이에요. 이렇게 줬다 이거야. 이거를 교환하였고 문제 질문을 끝까지 잘 그린다고 해요.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총액은 이렇게 뜨면 양쪽이 합산해서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의 교환 2억 1000 아까 요율을 찾으세요. 요율은 거기 202쪽에 있거든요. 202쪽에 보면은 주택의 교환인데 시도조례에 2억 1000짜리는 얼마로? 0.4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에 84만 원, 양쪽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총액이니까 168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이거는 상관 안 한다 이거지.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고 이게 교환인데 두 개 다 85 이하의 오피스텔이야 이렇게 주면 얼마 곱해야 돼? 이제 0.5를 곱해야 되겠다. 0.5를 곱해서 105만 원, 양쪽에 2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상가나 토지야 이렇게 주면 0.9를 여기다 곱해서 받으시면 되죠. 0.9 하면은 뭐 189만 원 될 거 아니요? 그렇죠. 네, 화이팅!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겠다. 산수에 산수.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말고 차임이 있을 경우 전세라면 전세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주택은 0.8 안에서 시도조례, 오피스텔 0.4, 나머지 0.9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월세 있는 거는 이제 거래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으로 하라. 100으로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5천만 원 미만이 되는구나. 미만이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시오.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70으로 하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이대로 머무르고 계산하고 5천 미만이 될 때만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왼쪽 페이지 보면은 예제도 났죠. 1000에 20짜리. 자, 1000에 20이다.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해서 하면 얼마예요? 3000. 3000은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미만이니까 여기다가 70을 다시 곱해서 더하라. 이렇게 하면 2400에 이제 거래 금액이 구해지는 거죠. 구해지는 거고 부동산 요율에 따라서 이게 주택이야. 그러면 0.8 안에서 뭘로? 시도조례로 정해졌고 아까 그 앞장에 시도조례를 찾으면 이것이 주택일 때는 0.5가 되죠. 5천 미만은 0.5. 오피스텔이야. 얼마 곱해야 돼? 0.4를 외워서 그 다음 나머지는
상가 같은 경 0.9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하나 더 있어. 왼쪽에 1000에 70. 그럼 이번엔 1000에 70이야. 이렇게 된다면 100을 곱해 더했더니 얼마? 8000. 8000이면은 5천만 원 이상이죠.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이렇게 첫 줄로 그냥 끝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8000 곱하기 이게 주택이야. 그럼 아까 조리를 찾으면요. 주택에서 5천 이상 1억 미만 임대차 이럴 때 0.4예요. 0.4면 3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답은 30만 원이에요. 한도가 있어. 한도액이 30만 원짜리거든요. 이건 답이 30이고요. 오피스텔이야. 그럼 0.4죠. 이거는 외워서 풀이한다고 그랬어. 외워서. 이렇게 하면 이때는 답이 32만 원이 답이에요. 여기는 한도 이런 게 없으니까. 나머지 상가나 토지 같은 건 0.9 해서 이제 72로 이렇게 고르시면 돼. 별거 아니야. 몇 개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순식간에 연습해 볼게요. 500에 30. 자, 이렇게 100을 곱해서 더했더니 3,500. 3,500은 5천만 원 미만.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서 70을 곱해서 더했더니 2,600. 제가 순식간에 해볼게요. 2,600이면 주택이면 0.5, 오피스텔 0.4, 상가토지 0.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택 0.5죠. 0.5. 0.5면 얼마? 13만 원. 오피스텔 0.4, 10만 4천 원. 상가토지 0.9, 23만 4천 원. 좋아요. 또 산수 무지하게 잘하죠. 산수 되게 잘하죠. 자, 미리 다 연습했던 거죠, 저는. 1000에 30. 1000에 30이면 여기다 100을 곱해 더하면 얼마? 4,000. 4,000은 5,000 미만. 5,000 미만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곱하기 70. 3,100. 3,100입니다. 주택 0.5, 15만 5천 원. 오피스텔 0.4, 12만 4천 원. 상가 토지 0.9, 27만 9천 원. 좋아요. 자, 1000에 40. 1000에 40이면 100을 곱해 더했더니 얼마? 5,000. 5,000이면 5,000 미만이 아니라 5,000 이상이잖아요. 2,000 이상이니까 이걸로 끝! 자, 주택은 0.4예요. 5,000 이상 1억미 0.4, 20. 오피스텔도 0.4, 20. 상가토지 0.9, 45. 두 개만 더 할게요. 2,000에 20짜리. 4,000, 5,000 미만. 70. 더하면 3,400. 0.5, 0.4, 0.9. 1,500에 30. 4,500. 4,500이면 5,000 미만. 70. 2,100, 3,600. 0.5, 0.4, 0.9. 끝. 임대차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 자, 저 밑에 분양권. 우리 분양권이 금쟁이 밭에서 배웠잖아요. 총 일부 중도금까지만 납부된 분양권이니까 총 분양 대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면 안 되고 계약금, 지금까지 납부한 기납부한 중도금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이것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자, 오른쪽 예제 풀어보면 1번 문제는 매매가가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랍니다. 1억 8천의 아파트면 요율을 아까 표를 보고 찾아야죠. 조례 보고 찾으면 1억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거든요. 0.5는 1억 8천 0.5는 나온 숫자는 90인데 한도가 얼마? 80. 그리고 매도인으로부터 얼마 받냐? 한쪽이 얼마냐? 그랬으니 정확하게 80. 임대차, 저 밑에 주택 임대차 3번은 1000에 30짜리. 아까 했던 거 여기. 1000에 30짜리 했던 거. 그러면 70으로 가니까 이제 3100. 3100이고 이게 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일방한테 얼마라고 물었어요. 그럼 0.5, 15만 5천 원. 자, 분양권. 분양가는 3억이래. 현재 계약금 중도금으로 6천을 낸 상태예요. P 2천 붙였어요. 그럼 거래금액 얼마? 거래금액은 8천. 거래금액 8천이고 갑으로부터 얼마냐 물었네. 주택의 매매거든요. 분양권 매매는 주택 매매니까 8천은 0.5예요. 40만 원이 답이다. 한쪽이 얼마냐? 다음 페이지 문제 5번. 오피스텔 임대차.
갑은 개공병한테 중개 의뢰했고 을 소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오피스텔을 1000에 90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개공병이 갑으로부터 중개보수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0에 90이면 90에 100을 곱하면 9000이죠. 9000. 1000을 더하면 1억이네. 1억. 딱 1억이면 그냥 100으로 가는 거죠. 5천 이상이니까 1억. 1억이 거래 금액이 된 거고 요일은 여기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이하인데 임대차는 얼마? 0.4. 그러니까 정답은 40만 원. 한쪽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자, 6번 문제는 뭐냐면 자, 갑은 89제곱미터지 오피스텔을 갑 소유 오피스텔인데 을에게 2억의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갑으로부터 얼마 받냐 그랬어. 그럼 89제곱미터 어디로 가야 돼요? 0.9로 가야 돼요. 9. 0.9. 네, 매매가 2억 180. 이렇게 하는 것이요. 자,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대차를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했고, 다음 이제 이어지는 문제. 반가로 4번, 밑에 반가 4번은 동그라미 1번, 동일 당사자 간의 둘 이상 거래. 이건 뭐냐면은 지금 갑 소유 주택입니다. 갑 소유 주택인데 을과 뭣도 하고 매매도 하고 또 임대차 계약도 한다 이거죠. 이럴 경우는 나는 이 집을 팔았는데 을로부터 다시 이 집을 임차하였으며 을은 이 집을 갑으로부터 샀는데 거꾸로 다시 갑에게 임대를 내주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구나. 이때는 매매만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임대차만 받는다 이러면 틀립니다. 핵심은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거죠. 동일 당사자 간에. 근데 이제 이걸 계산 문제로 내기도 하고요. 계산 문제로 내기도 하고 이제 지문으로 내기도 해요. 뭐 임대차만 적용해 받는다. X. 매매 임대차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럼 다 X. 매매만 받는다. 그런데 뭐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갑의 주택을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이 집을 샀다가 다시 병에게 임대를 내준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걸 같은 날 동일한 기회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므로 이건 동일 당사자 간의 계약이 두 개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갑은 매매 내야죠. 매매. 병은 임대차를 내야 되죠. 근데 을은 매매도 내야 되고 임대차도 다 낸다. 이 두 개 다 낸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니면 다 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나는 지금 A 지역에 살아요. A 지역에 사는데 우리 집을 개공한테 부탁해서 팔았어. 팔았는데 이 개공한테 나 저쪽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고 저쪽에 집 하나 구해달라고. 난 거기 또 사는 거야. 내 집을 팔고 저쪽 집을 샀어 지금. 그러면 이게 개공이 두 개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매매는 내가 이 집을 갑한테 파는 거고 그리고 을 소유 집을 내가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는 나하고 갑이 하고 또 이쪽 매매는 나하고 을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다 다른 거잖아요. 이게. 다 내야 돼. 다 내야 된다고. 이것이 매매고 이게 전세라도 상관없어요. 다 내야 됩니다. 다 내야 됩니다. 보통 이 경우는 좀 깎아주긴 합니다. 얘가 이제 내 집을 팔고 저쪽 집을 전세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매, 복비, 전세, 중개보수 다 받아야 되는데 일부 좀 깎아주기도 한다고요. 인간적으로 좀 깎아줘야지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으면. 사실 근데 깎아주기 싫지. 또 뭐 충분히 다 노력해서 다 한 건데 뭐. 이걸 이제 계산 문제로 내기도 한다고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207쪽인데 207쪽에 이제 7번, 8번인데요. 7번은 개공이 갑 소유 주택에 대해서 1억 5천에 을과 매매 계약을 알선했고 동시에 을이 매수한 주택을 갑이 3천에 50으로 임차하였다. 이때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총 얼마냐? 양쪽이 다 합쳐서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매매는 얼마고? 1억 5천. 임대차는 3천에 50이다 이거지.
이때 향쪽에 합쳐서 얼마냐? 합쳐서 얼마냐? 뭐만 계산해라. 매매만 계산해라. 이것이 주택이다. 주택이면 아까 시도조례 요율을 보고 찾아야 되죠. 1억 5천은 0.5거든요. 그럼 75만 원 나오겠죠. 75만 원인데 정답은 얼마로? 150만 원 이게 골라야 되는 거죠. 자, 문제 8번은 뭐냐면 이번엔 개공 A가 중개해서 갑, 을 간의 X주택을 2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3천에 20으로 임대하는 계약도 중개했습니다. 이때 개공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냐? 자, 매매 얼마? 매매는 2억. 2억입니다. 임대차는 3,020이라고 그랬죠? 3,020. 그런데 이게 지금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에게 얼마 받을 수 있냐? 이거와 이걸 다 계산해라. 자, 매매 2억짜리 아까 얼마죠? 0.4거든요. 80. 3,020은 100을 곱해서 더하면 얼마 나오죠? 5,000 나오죠. 5,000이면 70으로 가지 않는 거죠. 바로 5,000입니다. 0.5 요율은 4입니다. 요율을 찾으면 이게 다 선에 걸치는 거야.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 임대차도 5천 이상 1억 미만 0.4거든요. 20 있죠. 그러면 정답은 얼마?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것과 이걸 합쳐서 100이다 이거죠. 다시 왼쪽 206쪽으로 오셔서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복합 건물이죠 지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땐 건물 전체를 주택을 적용하며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땐 건물 전체를 주택 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딱 2분의 1이 주택이면 뭘로 해야 됩니다? 주택으로 해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문으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2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 딱 2분의 1이 주택이면 뭘로? 주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계산 문제도 있어요. 뒷장에 보면은 그 208쪽에 9번 문제부터 볼게요. 9번 문제 보면 실제 출제된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자, 면적이 보니까 주택은 3분의 1이야. 상가는 3분의 2라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이미 상가로 결정해야죠. 상가로 결정해야 되고 다음 매매와 임대차를 또 동시에 중개했대. 이때 갑으로부터 얼마냐 그랬는데 밑에 조건을 보니까 갑과 을이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이구만. 동일 당사자가 이루어졌으니까 뭐만 받고? 매매만. 그럼 어떻게 푸느냐? 자, 상가로 그리고 매매만 그리고 갑으로부터 한 사람한테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시 상가를 매매만 계산해서 갑으로부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면 매매가 얼마? 1억. 매매가 1억입니다. 그러면 매매가 1억인데 상가니까 0.9 계산하면 90이죠. 90인데 거기 잘 보니까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이라고 써 있어. 90 받아야 되는데 100 받기로 합의했다는 거지. 그럼 초과 범위는 무효지. 무효니까 90 받는 거죠. 90. 임대차는 계산할 필요 없고 그 밑에 X시 중개보수 조례라고 써 있잖아요. 그건 왜 준 거죠? 함정인데 지금 3분의 1이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주택의 시도조례를 줘서 함정을 판 거죠. 근데 문제 줄 때 주택의 시도조례 이렇게 안 써주고요. 그냥 X시 중개보수 조례라고 써 있으면 이건 주택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택의 조례라고. 별말 없어도 주택의 조례예요. 그럼 이 문제를 제가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 문제 조건을 주택은 2분의 1이야. 상가도 2분의 1이야.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정답이 어떻게 되죠? 이번에 뭘로 계산해야 돼요? 주택으로 계산해야 돼요. 1억 곱하기 밑에 이제 X시 조례를 봐야죠. X 조례를 보면은 5천 이상 2억 미만 0.5라고 돼 있잖아요. 0.5고 이때는 답이 50이 되는 거죠. 100 받기로 예정했지만 초과된 건 무효니까 답이 50이죠. 상가는 90, 주택이면 50 되는 거죠. 다시 거꾸로 갑니다. 206쪽의 맨 아래 시도조례가 다르다. 이 말은 중개대상물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다르다. 이럴 때는 어디 조례를 받느냐?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경기도 주택을 중개했다. 어디 조례로 받는다? 서울특별시 조례, 즉 내 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로 받는다. 사무소 소재지 권한 시도조례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실했죠?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시작,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는다. 동그라미 4번, 분사무소에 중개했다면 분사무소 시도조례로 받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개 보수예요. 할만하네. 금방 하네. 자, 실비 208쪽 맨 아래 갑니다. 실비. 실비는 뭐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지문으로 주로 이제 지문으로 한두 개 이렇게 출제되고 그래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이 시험이 나오면 참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실비, 한도 등의 헌화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게 아까 주택일 때 주택의 중개 보수는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의 중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뭐도 실비도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똑같은 표현이네요. 근데 실비는 이제 몇 %가 이제 범위에 정해진 게 아니고 실비는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처비 때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국토부령에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 받을 거냐 이게 조리로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실비도 동그라미 1번을 잘 익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냈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가 들었던 비용, 또 하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호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 두 가지 실비가 있다는 거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음 오른쪽에 실비 청구. 동그라미 1번 조심해야 돼. 시험이 안 나왔는데 중개 보수를 받았어. 근데 별도로 실비를 받는 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 보수 받고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면 O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럼 실비를 누구한테 청구하냐 이건데 209쪽에 맨 아래 보면은 표가 있어. 표. 실비도 국토부령 범위 안에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잖아. 이 시도조례예요. 시도조례니까 시험에서 이걸 묻진 않죠. 자, 첫 번째 칸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근처 아파트를 나한테 팔아달라고 왔어요. 지금 의뢰인이. 아파트 팔아주려고 왔어요. 이 아파트를 내가 권리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장도 떼고 등기부도 발급받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재증명서 발급 열람 수수료라고 써 있어. 그러면 대장 등기부 한 통씩 예를 들어 500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500원 쉽게 그러면 합 1,000원 받는 거지. 그다음에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 이건 당연히 없지. 근처 아파트 중개했는데 교통비고 숙박비고 왜 그 펜션에서 자고 그래. 집에서 자요. 자, 그리고 빵원. 그다음에 공급부 밑에 공부 발급 열람 대행비가 건당 1,000원이니까 두 통이니까 2,000원. 그래서 총 3,000원이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비는 뭐의 준말이다?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 시외곽에 가든 있어. 가든 뭐 있잖아. 매운탕, 에? 새우탕 뭐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또 뭐 누룽지 백숙 이런 거 한정식 이런 거 파는 시외곽에 있는 가든을 어떤 사람이 팔아줘라고 시내까지 왔네.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지. 어떤 사람이 가든을 보러 왔어. 가든을 보러 왔습니다. 그 사람아 거기 갔다 와야죠. 왔다 갔다 시간도 3시간이나 들었고 왔다 갔다 교통비가 기름값 2만 원 들었다 쳐. 근데 갔다 왔는데 가든 안 산대. 안 삽니다. 그러면 그 왔다 갔다 기름값 교통비도 실비잖아. 이 실비를 갔다 온 애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가든 주인한테 달라고 해야 돼. 이게 문제네.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지? 갔다 오네. 갔다 오는데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말해야 되겠네. 지금 출발한다. 출발하는데 갔다 와서 안 사면 기름값 내야 돼? 말이 돼? 가겠어? 안 가지? 그게 뭐라고 그래? 내 차로 가자고 그러지? 이거는 뭐냐면 왔다 갔다 이 든 비용은 가든 주인은 이런 비용이 들 거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 가든 주인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가게를
팔아주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9쪽에 상담 동그라미 2번.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수증 첨부에서 매도 임대 이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다. 가둔 주인한테 달라는다는 이거야. 동그라미 3번. 근데 우리 계약금 등의 반환치모형 보장 실비 있잖아요. 위 에스크로우 제도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치모형 보장은 매수 임차 쪽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래서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이 단원이 이 정도면 다 풀려요.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고요. 7장 갑시다. 211쪽에 7장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협회인데 213쪽 바로 가시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계속 출제되다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안 나옵니다. 협회도 최근 3년 계속 문제가 안 나옵니다. 계속 나오다가. 그래서 7장이 올해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물론 작년에도 얘기했죠. 작년에도 얘기했죠.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일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갑시다.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누구 상호 간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네. 개공끼리만 이용해서 정보를 촉으로 주고받는 체계다 이거죠. 어떻게 시험을 내게 됐냐?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 상호 간 X 이렇게 내게 됐다. 밑에 주의 적혀 있죠. 자, 밑에 이제 정보망을 이용한 공동중개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그 1번과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죠. 그럼 일간신문을 이용하지 않는 한 어디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되겠죠.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되죠. 다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정보 공개 의무는 없죠. 다만 정보 공개를 할 수는 있죠. 이용할 수 있어. 정보망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밑에 이제 공동중개하는 그림이 있죠. 그림. 먼저 A가 갑한테 동그라미 1번이요. 집 팔아줘 그랬어. 그런데 이거 당장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해놨죠. 동그라미 3번. B가 을한테 집 사줘? 그랬네. 아유 안타깝게 얘가 원하는 물건이 없는 거야. 그래서 4번 검색했죠. 검색했더니 마침 갑이 올린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5번 B한테 소개했지요. 소개했더니 당장 보러 가재요. 그럼 이제 6번 갑한테 전화해야죠. 지금 간다고. 지금 집 보러 간다고. 7번 전화해야죠. 지금 간다고. 집에 붙어 있으라고. 집 보러 갔죠. 8번 현관문 열자마자 사겠다는 거야. 계약이 이 중개가 이렇게 쉬워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쓰러 갑 사무실에 모여야죠. 갑 사무실에 4시 모였습니다. 4명이 모여서 매매계약서 몇 부 뽑아야 돼요? 4부 뽑아야죠. 확인설명서도 4부를 뽑아서 그 A와 B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는 그냥 서명 또는 날인, 사인만 해도 되고요. 근데 개공 갑과 을은 공동중개했으니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그러면 공동으로 의무를 지는 거죠. 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사고 터지면 공동 책임이는 거죠. 그다음에 각자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을 보존해야 되는데 다만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하지 않아도 되죠. 중개보수는 각자 자기 의뢰인, 아까 우리 배웠던 갑은 A로부터, 을은 B로부터 청구하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9번은 뭐냐? 거래가 끝났잖아요. 정보망에 접속해서 그 물건을 삭제해야 될 텐데 법조문은 그렇게 쓸 수 없으니 그 거래정보망 운영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그 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 그림 속에서 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갑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또 거래가 완성됐으면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통보해야 한다.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정지, 업무정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이 거래정보망 운영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되고, 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고,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해서도 안 된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뭐 형벌은 1-1이다.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 214페이지 거래농사업자 지정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